안녕하세요. 이번 편에서는 기아 K8의 메리디안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옵션에 대해서 다룰 생각은 없었는데요. 그런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메리디안 프리미엄 오디오에 대해 딱 봐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보는 바람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의 컨텐츠는 지난번 전자제어 서스펜션 정보를 분석한 영상에서 도움을 받았던 당신을 위한 정보라는 블로그입니다. 이 블로그의 K8 전자제어 서스펜션 옵션에 대해 다룬 글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긴 했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에어 서스펜션에 대한 정보를 K8의 거신 양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글의 논지가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되어 지난번 저희 전자제어 서스펜션 영상에서도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었는데요. 하지만 이 블로그에서 K8의 메리디안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정말 완전히 잘못되었더라고요. 이 블로그에서는 그 K8 오너분들이 메리디안 오디오에 대해 음질이 좋다고 느끼는 것은 그저 플라시보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가 고음질의 영역에서 퀄리티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자제품을 만들면서 동시에 자동차 전장 사업도 하고 있는 글로벌하게 잘 알려진 회사에 다니고 있고 나름 음악을 조금 하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질의 차이는 대다수가 구분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누구나 구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다수가 구분할 수 없는 음질의 차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트, 일정 수준 이상의 초당 샘플링 주파수, 일정 수준 이상의 압축률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구분을 못합니다. 하지만 헤드폰이나 이어폰 혹은 스피커가 바뀌거나 플레이어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어느 것이 좋고 나쁜지를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K8 구입 시 메리디안 프리미엄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순정 튜너에 8개의 스피커를 사용하지만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메리디안의 기술이 적용된 별도의 앰프와 더불어 14개의 스피커를 사용합니다. 이 정도 차이면 돌팔이가 아닌 이상 옵션을 선택하는 게 음질이 더 좋으면 좋지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제가 또 간접적으로 확인한 블로그가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란디의 하늘색 꿈이라는 네이버 블로그인데요. 이 블로그의 주인장 란디님의 남편분께서 퇴직을 하시면서 회사에서 제공했던 제네시스 G80을 반납하고 K8 하이브리드를 구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분께서 오디오는 기본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메리디안 사운드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차를 받아서 라디오와 블루투스 음악을 들어보니 란디님께서 쓰신 표현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들을 때마다 거슬리고 들을수록 스트레스를 받아 정말 거지 같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란디님 남편분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결국엔 카오디오 매장에 가서 한 200만 원 정도 들여서 튜닝을 하셨는데요. 튜닝한 결과는 만족스럽긴 했지만 K8을 구입하실 분들은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를 선택해서 85만 원만 쓰면 될 걸 자신들처럼 그 배에 달하는 돈을 날리지 말라고 조언하시는 걸로 글이 끝납니다. 블로그 내에 란디님의 글들을 보면 모두 자신의 일상을 적은 것이지 어디서 협찬을 받아서 쓰시거나 한 건 없어서 튜닝했다는 이 글도 광고로 의심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분께서 별 생각 없이 기본 오디오를 선택하신 것을 봤을 때에도 애초에 두 분 모두가 음향에 깊은 관심이 있으셨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단지 전에 타시던 제네시스 G80에는 기본 오디오였다면 9개의 스피커가 달려 있었거나 만약에 옵션을 선택하셨으면 18개 스피커의 렉시콘 퀀텀 로직 서라운드가 적용되어 있었을 건데 뭐가 되었든 K8의 기본 오디오 8개 스피커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기 때문에 K8의 기본 오디오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란디님의 글을 토대로 제가 판단하건대 자신이 음질을 좀 따지는 편이라든지 적어도 전에 타던 차의 급이 K8보다 높은 급이었다든지 혹은 전에 타던 차의 오디오에 JBL이나 크렐이나 보스나 렉시콘이든 뱅앤올룹슨이든 혹은 바워스 앤드 윌킨슨이든 오디오 메이커 로고가 달려 있었다면 K8 구매 시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지금껏 음향기기에 돈 수백만 원을 써온 사람인지라 이 옵션을 선택할 예정이고요. 한편 K8 메리디언 사운드 적용 유무를 비교 체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기아 홈페이지에서 시승 예약 시 LPG 차량을 선택하면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지 않은 차를 타볼 수 있어서 쉽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적용 미적용을 비교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은 시승차를 기아 홈페이지에서는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공식 시승차는 대개 풀옵션인데 메리디언 사운드는 모든 파워트레인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풀옵션이라면 메리디언 프리미엄 사운드가 장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대리점에서 별도로 마련한 메리디안 미적용 시승차를 찾지 않는 한 오디오 차이를 체험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확인한 내용들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향은 상당히 개인의 취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음향에 욕심을 부리면 몇백만 원대는 우습게도 수천만 원을 쓰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겨우 85만 원으로 누구나 만족할 만한 완벽한 사운드를 구현하는 건 하늘의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혹시라도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면 일단 캬TV 채널의 소리 고수가 말한다 편에 8분 3초 부분부터 나오는 EQ 조절 방법을 참고하셔서 적용해 보세요. 이 영상에 출연하신 김도영 교수님은 대림대학교 방송음향 영상학과 겸임 교수님이시면서 음향 디자인 컨설팅 회사인 프리비전스의 대표님이신데요. 국내 음향 유튜브 채널 중 끝판왕 채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별도의 음악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음향에 대해 무지했던 저에게 교수님 채널은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비록 캬TV 채널이 기아가 운영하는 채널이긴 하지만 교수님이 광고라고 거짓말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음향은 취향이니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녹색곰님의 카오디오 라이프 블로그나 유튜브의 리얼매직 TV를 참고하셔서 튜닝도 고려해보세요. 아, 근데 K8 오디오 튜닝을 하신다면 꼭 고려하셔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K8은 기본 오디오를 선택할 경우 다른 차들보다 튜닝 작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순정 튜너 모듈이 조수석 글러브 박스 뒤쪽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튜닝 시 전면 대시보드 하단을 다 뜯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란디님 글에서도 방문하셨던 카오디오 매장에서 K8은 튜닝하기 어려운 차 중 하나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면 기술료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실력 없는 곳에서는 새 차를 헌차로 만들어버릴 위험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리디안 옵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튜닝을 할 경우 가성비가 좋게 나오고 기본 오디오에서 튜닝을 할 경우 돈은 좀 더 써야 되지만 자유도가 높아져서 더 다양한 시도가 용이하다고 하니 이 점도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충분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 준비한 K8 메리디안 프리미엄 사운드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리고 제 컨텐츠 이름이 이제까지는 주간로아라는 이름을 써왔는데요. 앞으로는 인포 컴바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 컨텐츠에 달린 댓글 중에 직접 타보지도 않고서 남의 얘기 짜깁기 해서 썰푼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 컨텐츠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점 중 하나가 좀 심한 인터넷 중독증 때문에 관심사에 대해 무진장 많이 서핑하여 정보를 수집한 뒤 선별 정리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게 저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해드리는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호텔스 컴바인이 숙소 최저가를 탐색할 시간을 줄여주는 것처럼 제 컨텐츠 또한 여러분들께서 뭔가 검색할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앞으로 인포 컴바인이라는 컨텐츠명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안녕.